강변북로를 타고 저희 지금 구리거든요. 구리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오늘 날이 좀 흐리고 차도 좀 많네요. 좀 천천히 가고 있기는 한데 올림픽대로를 타는 쪽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은 강변북로로 가고 집에 올 때는 올림픽을 타고 옵니다. 여러분이 장갑 좀 멋지나요? 김여사 같나요? 김여사도 저도 김씨니까. 근데 진짜 너무 이 장갑을 끼기 싫었거든요. 그랬는데 손이 너무 까매지는 거예요. 제 차가 좀 썬팅이 좀 그런가?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기동력이 조금 핸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지기는 해요. 이게 미끄러우니까. 그래서 막 주차하고 급박할 때는 그냥 바로 벗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안 꼈을 때는 저도 진짜 끝까지 끼기가 싫었거든요. 거의 운동선수처럼 손이 타가지고 사람들이 손이 왜 이렇게 까맣냐. 근데 네일 아트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손이 까마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착용하고 있고 오늘 진짜 차가 많네요. 보여드리고 싶지만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되는데 이걸 왜 켰을까요? 또 건방지게 껌도 좀 씹고 있습니다. 운전할 때는 껌을 씹어요. 운전할 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좀 껌을 쫙쫙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또 좀 풀고. 저는 사실 운전할 때 유튜브 듣는 걸 좋아하는데 라디오처럼 요즘은 주원규 PD님 것도 많이 듣고 하와이 대저택님 것도 많이 보고 또 지식인사이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클락션을 많이 울리시는 편이신가요? 저는 좀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너무 위험하다 약간 그러면 좀 빵 이렇게 야 사고 날 것 같아 좀 생각 좀 해 막 이런 느낌으로만 하고 삐 뭐 빵 빵빵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가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 소리 안에서 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. 왠지 욕을 하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.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는 교회를 다녀왔고요. 잠깐 집에서 밥 먹고 저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약간의 말다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다 좀 낮잠이죠. 낮잠 좀 자다가 나온 것 같아요. 주에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가게에 손님이 있건 없건 가긴 한단 말이에요. 이런 행동들이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우울감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좀 너무 우울함이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나가고 근데 갈 데가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
샵에 가서 어제처럼 뭐 손님이 없어도 그냥 손톱도 하고 내 손톱도 하고 내 발톱도 하고 또 아니면 아트도 만들고 아니면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좀 조울증이라는 병을 좀 오랫동안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진 않지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.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병원에도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완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죠. 제가 오랫동안 기간 동안 했으니까 이 병을 알았으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들뜰 때는 조금 진정하는 방법, 그리고 또 너무 다운될 때는,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약을 얼른 먹고, 혹시 이제 좀 기분이 정말 좀 그러시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약을 먹던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야지 그거를 혼자서 이겨낸다거나 뭐 그게 계속 뭐 2주 동안 그런 게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방치하면 좀 큰 결과를 얻게 되니까. 그리고 요즘은 병원을 가는 게 그리 병원의 문턱이 높지 않잖아요.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진짜 뭐 흉흉했거든요. 정신과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부터 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딱 고민하다가 한 몇 년이 지나고 사고를 칠 대로 치고 병증이 완연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딱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 처음 한마디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, 마음 먹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. 그냥 앉자마자 울었어요.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도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서 막 진짜 희한한 뭐 최면 그런 센터라든지 뭐 상담센터는 물론이거든요. 아니면 사람이 좀 힘들면 당연히 저도 그때는 이제 믿음이 너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속을 찾아간다든지 괴로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은 고민 천하만 보다가 고민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리고 한방요법도 많이 써봤었어요. 이게 뭐 내 우라가 있나? 아니면은 내 진짜로 뭐 몸에 병증이 있나? 심전도나 이런 뇌에 문제가 있나?
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때는 좀 병을 많이 방치해서 공황장애도 있었고 제가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나와서 자기의 공황 증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할 때였는데, 그러니까 시작점이었긴 했지만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도 제가 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얼른 갈걸. 지금은 약을 먹는다고 보면은 좀 괜찮아지거든요. 그러면 또 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사람이 그런 것 같긴 해요. 약간 내가 정상인이고자 하는 마음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약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.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먹어보기도 하죠. 근데 결국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 그 마음조차도 약 때문이었다는 거죠. 그럼 또 병증이 와요. 그럼 또 약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몸이 힘드시고 마음이 힘드시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. 근데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. 정신과에 가서 더 상처를 입었다. 정신과 상담에서 더 상처를 입었다. 저도 이해해요, 그 말은. 근데 저도 정신과를 가면은 선생님이 근데 처음 제가 갔던 병원에는 선생님께서 정말 조금 상담도 잘 해주시고 하셨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면 정신과는 약물로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리 몸이 아프면은 뭐 열이 난다 치면은 체온계도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뭐 피검사도 해보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정신과는 그러니까 뭔가 병증을 내가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면 요런 약을 써봐가지고 괜찮아지면은 요 약을 조금 더 미리수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런 조절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들으신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내 현상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내 병증을 말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그거 자체가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지 상담을 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, 정말 상처받지 마세요.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약은 약사에게, 진료는 의사에게, 뭐 이런 것처럼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를 가셔라. 전 상담센터에 갔었는데도 좀 뭔가 그렇게 라포가 많이 형성되거나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미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노력해서 마음에 맞는 병원 그리고 마음이 맞는 상담센터를 찾아보는 걸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저는 강변북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. 오늘 어쩌다가 저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.
어제 그 엄지랑 중지를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그 고객님이 예약이 와가지고 시술하느라고 급하게 영상 껐었고요. 오늘도 이렇게 그냥 주저리 떨어봤습니다.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미있네요. 저는요. 그렇고요. 그러면은 다음 또 영상 찍어볼게요.